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사 방법론도 이렇게 중간쯤 왔는데 어떻게 좀 공부가 하실만 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사 방법론, 그죠?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또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배우는 8장, 여기도 여기까지 배운 거는 거의 뭐 기본적인 개념에 불과하고요.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배운 개념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연구에 대한 설계, 조사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것이 이 설계 부분 안에 다 녹아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설계란 거는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검증하기에 하나의 틀로 이 전체적인 조사 과정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면, 그죠? 일단은 어떤 그 제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목적, 이 연구를 왜 목적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뭐 쭉쭉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제 대상이 누구냐, 그죠? 뭐 등등 해가지고 표집 방법,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표본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이런 방법들이 다 여기 조사의 그 설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준비된 것을 이제 분석을 하죠. 분석. 이 분석이 이제 통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했으면 결론을 내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과정, 것들을 이제 조사 설계다. 그죠? 이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8장은 내용이 좀 많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오늘 1시간에 다 못 오고 좀 나눠서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 설계의 그죠? 뭐 과정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 8-1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 조사 설계 결과는 인과성 추론을 위한 기준이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실험 설계에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내적 타당도와 애적 타당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우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두실 것이 바로 이 인과관계란 부분과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와 애적 타당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실험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조사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독립변수와 그죠? 종속변 인과관계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실험조사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조사 연구, 뭐 실험설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그죠? 원인과 결과를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실험설계다. 자, 이 실험설계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배웠어요. 그죠? 이 조사 설계는 과학적인 그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죠? 초등학교 때 뭐 자연 시간인가요? 이때부터 배웠죠. 자, 그 실험 설계는 그 주로 이제 자연과학에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도입을 해서 쓴 거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했기 때문에 실험 설계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자전거?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은 안장 치우고요. 그죠? 뭐 핸들 하면은 자전거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아니고, 아유, 엉뚱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네. 맞히는 분. 이게 뭘까요? 누구도 모르죠. 귀신도 몰라요. 이 비커입니다. 비커. 그죠? 비커 같아요? 비커. 네. 이렇게. 네. 이 비커인데, 여기 비커에 뭐가 있어요? 네. 강낭콩 5개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쪽도 비커에 강낭콩 5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비교 집단, 통지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들어봤죠.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강낭콩 5개씩을 놓고 뭘 하는 거죠? 네. 여기 강낭콩이 싹이 어느 환경에서 가장 잘 트는가. 그래서 싹을 틔우는 거를 이제 비교를, 실험을 하려고 해요. 그죠? 해봤죠? 초등학교 때. 자, 먼저, 강낭콩이 싹이 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양분이 필요하죠. 맨 먼저,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 태양이라고 하면 좀 햇빛. 그죠? 빛이 필요하죠. 햇빛. 그죠? 햇빛. 햇빛. 네, 햇빛.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죠,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온도, 그죠? 온도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영양분, 아까 했던 영양분, 뭐 각종, 그죠? 뭐 이 정도 대충 필요하겠죠. 자. 근데, 자, 이 실험, 이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줬던 집단이고, 이쪽은 이 중에 하나를 빼요. 빛을 빼요, 햇빛. 빛을 제거를 하고, 물도 주고, 온도도 주고, 뭐 영양분도 똑같이 요기하고 똑같이 줬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주니까 이거는 한 50cm, 일주일 만에 50cm를 쳤더라. 근데 빛이 없더니 한 40cm를 컸더라. 자, 그러면은 햇빛이 강낭콩을 크게 하는데 한 10cm 영향을 미쳤죠. 10cm.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기다가, 햇빛을 주고, 그죠? 여기는 물을 빼고 여기는, 그죠? 골고루 다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없으니까 여기는 50cm를 그대로 자랐는데 여기는 뭐 30cm만 자랐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물이 싹을 틔우는데 20cm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쪽을 이제 통제 집단, 이쪽은 실험 집단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실험 조사 설계 방법이죠. 이런 거 다 해봤죠. 이런 것이 바로 실험 설계다. 이런 자연과학의 방법들을 사회과학에서도 그대로 따다가 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아낸다. 자, 인과관계. 아까 여기 햇빛도 있었고요. 그죠? 햇빛, 물,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싹을 틔우는데 원인이 뭐냐? 원인, 물이냐, 햇빛이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 원인을, 강낭콩이 싹 틔우는데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그죠? 인과관계. 원인이 뭐냐? 결과를 싹 틔우는데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실험 설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해할 게 뭐냐면은 이런 거, 그죠? 물의 영향을 본다면 햇빛이라든가, 그죠? 뭐를 해야죠?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쪽 조건하고 똑같이 맞춰져야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물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독립변수인데, 독립변수 중에 이렇게 실험에 참여하는 걸 독립변수라고 하고, 이렇게 외부의 다른 조건들을 맞춰주는 걸 통제변수라고 합니다. 통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부 변수들이죠. 그래서 이런 외부 변수에 상관없이 물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는 이런 다른 변수를 통제를 하면서 물의 정확한 그 변화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 설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실험 설계의 기본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험 설계의 장점은 뭐냐? 정확하게 순수한 독립변수, 그죠? 영향을 미치는, 물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가, 햇빛이 영향을 얼마나 미친가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독립변수의, 순수한 독립변수 효과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실험 설계의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실험 설계의 조건이에요, 조건. 자, 이건 조건. 자, 이 실험 설계의 조건이 뭐냐면 실험 변수를 조작을 할 수가 있다. 실험 변수를 조작할 수 있다. 자, 조건. 자, 이거 중요하니까. 실험 설계 조건이 뭐라고요? 실험 변수를 조작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험 변수를 조작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아까도 비커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여기에 물, 영양분,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내가 주고 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어떻게 해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조건은 외생 변수. 자, 물이 독립 변수라고 한다면,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독립 변수인데, 특히 우리가 실험에 참여하는 이런 변수, 물이 나오면은 나머지 햇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똑같은 조건을 이 두 집단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골고루 맞춰주죠. 이거는 틀리게 하고 물은 틀리게 하고 다른 것들은 맞춰준다고 하면 외생변수가 이 나머지는 통제를 해주기 때문에 외생변수죠. 그래서 외생변수를 어떻게 돼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외생변수를 통제를 해준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온도 여기 물은 여기는 물을 이쪽 실험 변수는 물을 하나도 안 줬는데 여기는 물을 주고요. 근데 여기 온도가 여기도 10도 여기도 10도여야 되는데 여기는 20도다. 그러면은 이 싹이 트는 것이 이 온도 차이 때문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외생 변수를 정확하게 10도 10도라는 통제를 해주죠. 그래서 이 통제를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실험 설계의 특징이다. 그다음에 실험 대상에 무작위하다. 자, 실험 대상의 무작위 강낭콩 5개. 자, 5개. 여기도 5개. 그러면 여기는 실험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 여기는 뭐 분열만 이렇게 분열이만 갖다 놓는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랑 여기랑 골고루 무작위로 그냥 강낭콩이라는 모집단에서 그냥 5개씩 이렇게 뽑아 갖다 놨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실험 설계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이 외생변수 통제, 그 다음에 무작위하다. 대상의 무작위, 자, 집단의 무작위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개념 속에서 한 가지 또 여러분이 실험 설계의 기본 모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 모형. 자, 여기 보세요. 기본 모형.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집단을 이렇게 만들죠. 두 집단. 그죠. 비커에 두 집단을 만드는데, 사회과학도, 자, 여기서 두 집단을 만들 때, 모집단,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에서 두 집단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작위로 한다. 이 무작위가 여기서 필요한 말이죠. 그죠? 무작위. 이 두 집단을 여기 100명의 아동들이 있는데 아동을 5명씩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5명 집단을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명을 무작위로 뽑아낸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무작위를 했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죠. 자, 여기는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여기는 통제 집단 이렇게 두 집단. 이 통제 집단은 뭐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 이거 프로그램을 처치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입한다.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프로그램 처치, 프로그램 개입, 뭐 이런 식으로 쓰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집단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통제 집단은 아무 프로그램도 넣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독립변수라고도 하죠. 독립변수. 그래서 어떤 그 아까 뭐 주고 이렇게 두고 이쪽은 안 줬을 때 요 변화가 이쪽에 변화가 어떻고 이쪽에 변화나 검사를 하죠. 검사. 여기도 이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변화 이 검사하고 이 검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랑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측정하는 방법. 이것이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실험 설계의 기본 모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기본적인 실험 설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기본 조건하고 기본 모형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인과관계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인과관계의 그 기본 전제 조건이 일단은 그 원인과 결과, 그죠? 이 독립변수가 원인이고요. 원인, 그죠? 이런 그 이거에 나타나서 결과가 이제 결과 변수인데, 자, 인과관계를 하려면 일단은 시간상 순서가 있어야 된다. 원인 거는 시간상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먼저 시간상 그 원인은 결과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간의 우선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변성. 이 공변성이란 거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연관성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이 독립변수하고 종수변수의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키하고 몸무게. 키가 크면 어떻게 돼요? 몸무게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그 관계, 하나가 변하면 같이 변해야 되는 이런 공변성의 관계가 있어야 원인과 결과가 상호 연결돼 있죠. 뭐 이게 전혀 관계 있으면 원인은 이렇게 변하는데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공변성이 없다고 하면 두 가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실험 설계에서 인과관계가 규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생변수, 원인의 조작과 비대칭 관계, 개병적인 시스템, 확률적 결론. 자, 여기서 확률적 결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거는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늘 99.99도 하니까 0.0001%가 어떻게 돼요? 아직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진리, 완벽한 100%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자연과학은 99.99%인데 사회과학은 95%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 0.5%가 언제든지 그 결론을 뒤바꿀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 관계다. 확률적으로 그게 그 확률상에서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것이지 그게 100%의 진리라고 얘기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확률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쭉 넘어가서 다른 거는 그냥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9쪽 보면은 내적 타당도 라는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적 타당도와 이제 외적 타당도라는 부분. 자, 우리가 타당성 하면은,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에 대해서, 설문,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매치를 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타당도 하면 우리가 측정 도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내적 타당도냐, 외적 타당도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실험 설계와 관련된 용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적 타당도, 먼저 내적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내적 타당도라는 거는 자, 실험 대상의 변화가 정말로 조작된 실험 조치 영향에 의해서 된 거냐, 이 말. 즉, 자, 타당도, 그 내적 타당도하고요, 외적 타당도라는 부분이 있죠. 내적 타당도는 이거 뭐라고 했어요? 실험 대상의 변화가 아까 두 가지 집단에서 이 실험 그 대상이 뭐에 의해서 실험 처치라는 실험 처치 독립 변수에 의해서 이 변화가 어떤 독립 변수의 영향에 의해서 그죠? 영향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됐느냐라는 것이 내적 타당도라는 거죠. 그러면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독립 변수, 즉 물을 줬을 때 물에만 의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내적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적 타당도라는 거는 자,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모집단에서 두 개 샘플을 이렇게 표집을 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적용을 시켜야죠. 적용을 시킬 때 어디다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즉 요 샘플이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적용을 시켰을 때 이 적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적용이 됐을 때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게 뭐라고요? 외적 타당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이 내적 타당도에 저해되는 요인, 그죠? 순수한 독립 변수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변화가 됐느냐를 우리가 실험 설계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견을 할 때 이거를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해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해 요인은 일단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연한 사건이란 거는 그 변화, 그죠? 특히 정치 사회적, 그 사회학이니까 정치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 변수에 의해서 어떤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성숙 효과와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그 발전에 의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있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외부적인 그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연한 역사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숙 요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변화들에 의해서 어떤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들의 영어 실력가, 자, 이렇게 보죠. 두 집단이 우리가 지금 영어에 관심이 참 많죠. 모든 아이부터 막 영어 공부에 정신이 없는데, 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 것이 잘 시키는 건가? 자, 그런 측면에서 영어 열린 교육을 하고, 이 실험 집단은 열린 교육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옛날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린 교육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고, 여기는 그냥 고전적인 방법을 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아이들이 그죠? 공부를 했는데 성숙을 했다는 거예요. 성숙. 즉 여기가 처음 이제 하기 전에 80점, 영어 테스트라니까 80점 맞았어요. 여기도 80점 맞았어요. 자, 근데 여기는 90점 맞았어요. 여기도 뭐 90점 맞을 수도 있고 80점 맞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실험 자체가 어떤 열린 교육을 했는데 90점을 하니, 그러면 10점 차이가 있겠죠. 10점 차이. 10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열린 교육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숙 요인에 의해서, 즉 아이가 이거 하려고 하면 적어도 영어 교육에 효과를 보려면 1년을 교육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1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학년이 증가하죠. 학년이 증가하면 그만큼 영어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성숙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성숙된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지, 이런 독립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성숙 요인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효과가 있습니다. 검사 효과. 자, 이 검사 효과라는 거는, 자, 이 아이들이 아까도 정확하게 이 열린 교육에 의해서 변화가 있느냐를 하려면 먼저 테스트를 해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를 해야죠. 그랬더니 80점이다. 그죠? 근데 또 시험을 봤더니 9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검사 효과,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죠? 검사 효과가 뭐예요? 시험을 신뢰도 분석할 때, 신뢰도 검사를 할 때, 그죠? 검사 재검사법에서 검사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영어 점수를 한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 영어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 테스트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검사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수한 열린 교육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사 효과 때문에 점수가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모순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효과. 그다음에 이제 도구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구 효과는 그 측정 도구에 따라서, 그죠? 측정 도구가 어떻게, 자, 여기 봅시다. 이 80점, 영어 시험 문제를 80점을 맞았어요. 근데 열린 교육을 하루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때 시험지하고 이때 시험지는 좀 어렵겠는데 이때 시험지가 좀 약간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시험지를 해야 되는데 뭐 검사 효과 때문에 또 다른 시험지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시험지가 좀 문제가 쉬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높아지겠죠. 이거는 열린 교육 때문에 나타난 그 효과가 아니라 시험지가 어떻게 돼요? 쉬워서 검사 도구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점수에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해기. 이 통계적 해기라는 거는 여기 보면 극단적인 측정값. 자, 우리가 이 아이들이 뭐 5명 있는데 5명이 쭉 해서 80점이 나왔죠. 근데 이 시험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찍었어요. 어떤 애는 영어를 전혀 몰랐는데 막 찍었어요. 찍었는데 우연찮게 찍은 게 어떻게 돼요? 맞아가지고 평상시는 50점 맞던 애가 뭐 90점을 맞아서 이 평균값을 이렇게 80점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한 번 또 나중에 열린 교육을 했는데 이때도 열린 교육을 해서 성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여전히 실력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예전에 찍었던 게 맞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찍었던 게 별로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실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평균값으로 해기를 한다. 이게 통계적 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력이 어떤 때는 많이 좋게 나타나는데 그게 정말 실력이냐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번 측정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평균값을 내면 그게 원래 실력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통계적 해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계속하면은 중간값으로 간다. 즉 이게 뭐냐면 이 무작위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위바위보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10번 했다. 그럼 어떤 사람이 10번을 내리길 수가 있어요. 근데 100번 하고 1000번 하면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내리 10번을 이기다 나중에 가면은 50대 50으로 비슷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계적 해기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6번째로 실험 대상자의 상실. 자, 여기서 평균이 80점이니까 어떤 애가 60점 맞고 어떤 애는 90점 맞을 수가 있죠. 근데 60점 맞은 애가 이거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얘가 이사 갔는데
나중에 이제 4명 가지고 평균 내면은 점수가 낮은 애가 이상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균값이 당연히 올라가죠. 열린 교육을 잘해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점수가 낮은 애가 이사 가지고 실험 대상이 상실돼가지고 평균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선택과의 편의, 상호작용 이런 문제 등으로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내적 타당도에 저해시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 자, 이 외적 타당도는 뭐라겠어요? 이 나타난 결과를 독립변수로 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구나. 이거를 다른 상황에, 그죠? 모집단에 아니면 다른 상황 적용했을 때 그 정말로 독립변수 효과가 그대로 다른 상황에도 발생을 하는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뭐라고요? 외적 타당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킨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한다. 즉 일반화시킨다. 예전에도 한번 일반화된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외적 타당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외적 타당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뭐하고 대표성하고 굉장히 결부돼요. 대표성. 그죠? 이 표본이 자, 이 두 집단을 이렇게 우리가 두 집단을 모집단에서 두 집단을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두 집단들이 굉장히 뽑혔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혔던가 아니면 공부 못하는 애들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뽑혀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가지고 이 대표성이 일반적으로 일반화됐어야 되는데 그 특성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점수가 열린 교육 때문에 쑥 올라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전체 집단이기 때문에 그 독립변수 효과에서 나타난 그런 점수 변화가 확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그 대표성과 관련 것이 바로 외적 타당도를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민감성. 그죠? 이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나는 이 실험에 알게 모르게 어떻게 돼? 참여를 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 자부심. 그러니까 내가 이 교육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부심을, 민감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반 집단하고는 틀리게, 점수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적용시켰을 때, 그죠. 점수 차이가 그 독립변수에 의한 그 교육에 의한 그런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외적, 내적 타당도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그 문제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통제를 좀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통제의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통제 방법은 대표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높인다면 무작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외적 타당도는 배합이라든가 그죠? 무작위 활동, 통제적 통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 실험 설계라는 제가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설계 기본 모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이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의 그런 개념들,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